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7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 것이 수원지법에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달 기소 직후에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소를 했다고 해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언론의 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습니다. 네, 언론을 이제 검찰의 애완견이다 해서 뭐 아주 크게 논란이 됐었지요. 그리고 이제 진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랬는데 저때 이제 논란이 됐던 그 핵심 포인트는 저때 이재명 대표가 말한 언론이 언론 전체일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비판적인 언론만 따로 말하는 것이냐 민주당이 우호적인 언론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불성설이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우리의 실제 현실은 이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아무튼 저 싸잡아서 얘기한 대목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그 영상을 저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수원에서 받아야 될 재판을 서울로 옮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그 대목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네, 이재명 전 대표 측이 1일 대법원에 토지 관할 병합 심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표 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지법에 기소가 돼 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 넘게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이걸 병합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건도 같은 곳에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취지로 지금 풀이가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토지 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열릴 경우 상급 법원 결정으로 한 개의 법원에서 사건을 병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번 병합 신청의 경우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병합할지 말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병합 심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 검찰은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송금 사건이 일어났던 주요 장소가 경기도청인데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하다 이런 점도 검찰의 반대 주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상대준 의원께요. 그런데 이제 법조계 일부에서는 재판이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는 병합을 해서 피고인의 그 재판을 좀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 관례다. 뭐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또 반대쪽 이야기도 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을 따지다 보면 말이죠. 결국은 재판이 자꾸만 늦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병합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 같았으면 관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특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대표한테 좀 특권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봅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대북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미 결과가 나와 있고 결과가 예상이 되는 것처럼 너무 지금 치열하게 이 재판부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마치 자기의 저승사자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 좀 막 공포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까 전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병합 신청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케이스를 봤을 때 일주일에 지금 재판을 4건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3번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중앙지법으로 가는 것이고 한 번은 또 이제 수원으로 또 가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야당의 당대표인 것인지 아니면 무슨 뭐 재판을 지금 받으러 가는 게 일정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구가 어딘지도 지금 구분이 안 될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또다시 이제 병합 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그 근거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형사소송법 6조를 이제 근거로 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 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이 각각 이제 다른 법원에서 이루어졌었을 때 병합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전제 조건의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병합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 대장동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병합 신청을 했는데 네. 도대체 대장동이랑 지금 이제 쌍방울의 이 대북 송금 문제랑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거의 관련이 없죠. 그렇죠. 네. 김성태의 김자도 등장하지 않고 쌍방울의 쌍자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대장동 사건과 병합을 시켜달라?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누가 보든지 간에 이 재판 결과 자체를 늦추겠다라는 심리로밖에 읽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지금 증거가 됐거나 아니면 이제 문건만 하더라도 20만 장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1심 재판 결과 같은 경우도 대선 전까지 나오기도 힘들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이 사건에 자기의 어떤 그 쌍방울과 관련된 이 지금 재판을 병합 신청했다라는 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제가 보기엔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서울과 수원 양쪽에서 진행되어야 할 재판을 서울 한 곳에서 하면, 두 개를 한 곳에서 하면 그만큼 시간은 2배. 일단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된다. 자연스럽게 재판은 늦춰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 선거 2027년에 끝난 이후에 아마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 말씀까지 이어주셨습니다.